설계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안면 그 상에서 흉터가 얼마나 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흉터를 질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죠. 왜냐하면 수술했는데 흉터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흉터에 신경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흉터라는 게 첫째 절개 부위를 따라서 당연히 흉터가 생기겠죠. 절개 부위가 어떤 방향이냐. 이거는 되게 이쪽 측면에서는 헤어라인을 따라서 뭐 구렛나루 있죠. 이 헤어라인을 따라서 구렛나루 주변으로 해서 귀 앞으로, 그다음에 귀 뒤에 골, 이렇게 깊은 골이 있거든요. 골로 해서 저쪽에 후두부에 있는 머릿속으로 해서 쭉 절개를 하는데요. 이런 절개에서 가장 이제 흉터가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로는 앞에 쪽에가 귀 앞쪽에 절개선 라인 쪽에가 이렇게 흉터가 보이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되게 귀 뒤쪽에 절개선에서 제일 귀 뒤에서 높은 곳, 그곳에서 뭐 후두부 쪽이요 머리 쪽으로 깊은 그 절개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귀 뒤에 골, 깊은 골에서 제일 높은 쪽 거기 근처에서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흉터가 수술했다고 해서 다 생기는 건 아니고 두 가지에서 생기죠. 비후성 반응이냐 아니면 켈로이드성 피부냐. 비후성 반응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흉터가 거기에 속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흉터에 대해서는 너무 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켈로이드 흉터라는 거는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일종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체질은 그 수술한 의사가 어떻게 흉터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잘 꼬맨다고 해서 덜 생기고 또 그냥 꼬맨다고 해서 더 크게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비후성 반응은 그냥 튀어나온 그 흉터만 잘라내고 섬세하게 가누라는 실로 꼬매주면 되는데 딱 방법이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켈로이드 흉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일부 잘라내는 것도 있고 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것도 있고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텔로이드를 갖고 있는 흉터는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흉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실제 흉터 모습이 어떠느냐, 그 모습보다는 그 흉터의 사이즈나 크기가 흉터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겠죠. 눈에 띄는 곳일수록 더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죠. 우리가 그 자국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수술 후에 흉터가 되기 전에 수술 후 좌우 변화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거는 처음에는 색깔이 빨갰다가 절개선 주변에서요. 조금 지나면 밤색을 띠다가 조금 더 지나면 거의 밤색이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밤색 그 기간 때 그걸 흉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흉터가 아니라 그냥 색소 피그멘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개인의 멜라닌의 색소 톤에 따라서 좀 빨리 빠지는 사람, 늦게 빠지는 사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형 수술을 하고 나면 그런 그 피그멘테이션 색깔, 밤색 같은 그런 그 절개선의 색깔을 가지고 흉터라고 오해하는 수도 있는데요. 그건 흉터가 아니라는 거죠. 흉터를 최소화하려고 하면 첫째는 수술은 의사 입장에서는 그 수술 부위가 이렇게 당겨지는, 많이 당기면은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그 흉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흉터가 성숙되고 났을 때 깔끔하게 이렇게 절제해서 막 미세한 봉합을 해 주면 흉터가 최소화되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설정인 원장만의 노하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스마스라든가 이런 걸 당기는 걸 보면요. 방향이 45 도로 이 방향으로 많이 당기던데 그것보다는 수직 거상으로 이쪽 방향으로 스마스도 박리를 하게 되면 안쪽
광대 앞쪽, 광대 중간, 그다음에 광대 뒤쪽 이렇게 수직으로 당겨 올려서 봉합을 한 다음에 여분의 위에 스마스는 잘라내고 감침질로 다 봉합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아랫방향도 옆으로 당겨서 해 주고, 피부를 억지로 당기지 않고 피부도 좀 부드럽게 윗방향으로 7, 옆으로 한 3, 그 정도의 힘으로 중력과 반대 방향이 되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펴주는 정도로 해서 당겨서 해 주게 되면 다시 벌어지려고는 힘이 없어지기 적기 때문에 흉터 발생이 훨씬 더 적다. 수술 후에 관리로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그런 약국에서 그냥 상처 연고 정도로 발라주면 되는 거지, 특별히 갖고 있는 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술 후 상처 관리라 해서 흉터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레이저를 쓴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저는 레이저 환자 전혀 안 써도 뭐 비후성 반응이 생겨 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흉터라는 거는 어차피 그 자체가 평생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층이, 우리가 화상도 1도 화상, 2도, 3도 화상이 있는데, 1도 화상처럼 아주 피부의 겉표면만 스크래칭 되듯이 약간 나타난 상처는 흉터가 안 생기지만, 그것보단 조금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면은 그 흉터는 평생 남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흉을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뭐 "눈 밑을 했다." 이렇게 뭐 "거상을 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우리가 특별히 흉터를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 흉터라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